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에서 7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 다음 단계 거래자에게 이런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라고 강요하는 경우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가지는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한다,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출판물은 예외적으로 가격 유지 행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판매자,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은 광고의 내용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어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 해당 상품 용역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는 실제 사용해야 봐야 하고 추천 보증하는 내용을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실제 사용해봐야 되고 거기서 더 추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보증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의 대가를 지급받는 듯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면 그거 역시 광고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용 후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부당 광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품에 대해 비방을 하는 그 이용 후기가 있다면, 그게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명예훼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을 살펴보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 보증을 심사 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아니었죠. 그냥 경험적 사실의 추천 보증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만 들어있다면 이 경험적 사실에 대한 추천 보증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음 5번입니다. 기흥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흥을 살펴보면 기흥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고 니은은 이용 후기 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의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은은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용 후기 광고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을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상품 제조 사업자의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한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하였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 문제를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했고, 박땡땡 교수팀에 A 상품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소비자병은 A 상품을 사용하여 발견한 하자를 찍은 상품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3번 보면 갑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에 있으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격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관계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자, 7번 A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는 여기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더한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더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뭔가 어떤 곳에 부착시킨다, 부착의 의미고, 이거는 불을 피운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에서 7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